여러분의 삶과 잠을 가꾸는 맘디터의 책방 1일 1낭독 시간입니다. 어제 아이들과 양양에 갔다가 지금은 오대산 국립공원 캠핑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오늘의 여행과 너무 잘 맞는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입니다. 소로는 19세기 자연주의 사상가 또는 미국 최초의 생태주의 사상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마 소로라는 이름은 낯설지 모르겠지만 마하트마 간디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상가가 바로 이 데이비드 소로입니다. 소로가 미국과 멕시코의 전쟁에 반대해서 세금 납부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잠깐 갇힌 적이 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쓴 글이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유명한 글입니다. 바로 이 글이 비폭력 저항 운동에 많은 영감을 준 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월든은 소로가 2년 동안 월든 호수 근처에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느낀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왜 굳이 2년 동안 자급자족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소로는 반대로 질문합니다. 이렇게 문명과 기술, 도구에만 의존하는 인간의 삶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이제 자연과의 단절이 문제인데요. 거기에서 오는 제일 큰 비극은 인간이 자신의 선한 욕망과 거짓 욕망을 이제 구별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욕망의 도구의 도구가 되어 버린다고 소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한 이제 집이고 차인데 사람들이 나중에는 좋은 집과 차를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욕망의 도구의 도구가 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든이 2년간의 자급자족의 생활을 기록으로 남긴 이유는 우리더러 그렇게 해보라는 건 아니고요. 이 정도로 최소한의 삶이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과도하게 누리며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지구와 생태계가 우리 인간에게 빚진 거라도 있는 것처럼 계속 파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구 생태계의 한 구성인 이상에는 그 파괴가 결국은 우리도 파괴할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연에 대한 상상력,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과일 하나를 먹어도 이 과일이 어떤 나무에서 열렸고 그 나무가 어떤 비를 맞았고 이런 상상력을 다 단절하는 게 바로 이제 지금의 산업인데요. 이런 자연에 대한 상상력의 단절은 끊임없이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도 파괴하고 인간이 욕망의 도구의 도구가 되는 이런 악순환을 만든다고 소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로의 월든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월든은 총 18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글인데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책에는 그 중에서 13개의 챕터를 발췌해서 실은 글입니다. 이 13개의 챕터 중에서 이제 총 월든의 17번째 장이 거의 완역으로 들어가 있는 편집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 소로는 또한 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에서 숲으로 들어간 이유를 오직 삶의 필수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하고 인생의 모든 골수를 빼먹기 위함이라고 밝히면서 기본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간소한 삶의 방식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가 제안하는 간소한 삶이란 곧 불필요한 욕망의 억제, 즉 인간의 자기 절제를 요구한다. 자연의 착취와 파괴가 인간의 거짓 욕망을 부추기는 상업주의인에서 기인한다면 소박한 삶의 강조는
결국 자기 절제를 통해 환경에 대한 윤리의식을 확장하는 일로서 자연에 대한 겸허함을 실천하는 행위인 것이다. 내가 숲으로 간 이유는 인생을 의도한 대로 살기 위해 오직 삶의 필수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하며 삶이 가르치는 바를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제대로 살지 않았음을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삶이 아닌 것을 살지 않으려 했다. 그만큼 인생은 귀중하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념을 실천하지 않고 싶었다. 나는 인생을 깊이 있게 살고 인생의 모든 골수를 빼먹으며 강인하게 스파르타인처럼 살아 삶이 아닌 모든 것을 때려 부수고 싶었다. 삶이 비천한 것이라 입증된다면 그 모든 진정한 비천함을 받아들여 그것을 있는 그대로 세상에 알리고 만일 인생이 숭고한 것이라면 그 숭고함을 경험으로 터득해 다음번 여행길에서 그것을 진실하게 보고하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악마의 것인지 혹은 신의 것인지 이상하게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나는 삶의 실험을 통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웠다. 사람이 자기 꿈을 향해 자신 있게 나아가서 꿈꾸었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보통 때는 생각지도 못한 성공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과거를 뒤에 남겨두고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을 것이다. 새롭고 보편적이며 보다 자유로운 법칙들이 그의 주변과 내면에 자리 잡기 시작할 것이다. 아니면 해묵은 법칙들이 확대되고 더욱 자유로운 의미에서 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 존재의 보다 높은 질서를 허용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그가 자신의 삶을 소박하게 하는 것에 비례해서 우주의 법칙은 덜 복잡하게 되고 고독은 고독이 아니며 가난도 가난이 아니고 약점도 약점이 아니게 되리라. 만일 당신이 허공에 성을 쌓는다면 그 작업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성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허공이다. 이제는 그 밑에 토대를 쌓으면 된다. 네, 아이셋을 키우는 맘디터. 여러분의 잠과 삶을 가꾸는 맘디터의 1일 1낭독 시간입니다. 월드넷 뒷표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발적 빈곤이라 부를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오르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인간의 삶에 대한 공정하거나 현명한 관찰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소박하게 하는 그런 자연에 대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고독은 고독이 아니고 가난도 가난이 아니고 약점도 약점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로워진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까 맨 처음에 읽어드린 부분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들은 대부분 자신의 인생이 악마의 것인지 혹은 신의 것인지 이상하게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이 소로의 월든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맘디터와 함께하는 1일 1낭독, 오늘은 오대산 캠핑장에서 읽어드렸고요. 네, 오늘의 낭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